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 사퇴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가 있다면 이것부터 색출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단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셀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불러일으켰던 특수부의 축소. 전국에 7개가 있는데 이걸 서울에 있는 3개만 빼고 다 없애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두고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요. 그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같은 부분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특수부 축소였고 그걸 내놓은 건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안을 내놓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별로인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분의 판단을 오늘 좀 구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개혁 특위가 있어요. 그 특위의 위원장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입니다. 개천절에는 원래 조금 쉬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아니 사실은 국정감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날이긴 해도 국정감사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10월쯤 되면 지역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것도 챙기셔야. 그 와중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주셨어요. 네, 그만큼 스튜디오에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 연결인 줄 알고 있다가. 부지런히 막 달려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선 내용을 차치하고 이 검찰의 제출 속도 하루 만에 나왔어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하루 만에 나온 걸 보고 야, 좋게 보면은 정말 신속한 지시 이행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각을 달리 보면 자, 여기 내놨습니다. 됐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박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찬찬히 살펴보겠다. 검찰의 반응이.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시가 있자마자 대검에서는 찬찬히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있었죠. 대통령님 지시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국가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기관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 여론의 이제 문매가 있자 사실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혁안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혁안을 마련한 단위가 어떻게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상황에서 낸 거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고 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전국 7개 검찰청의 특수부 중에 서울만 제외하고 폐지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을 놔두고 또 2개 부처를 더해서 3개를 놔두겠다는 거죠. 거죠. 3개 놔두고 폐지하겠다. 파견 검사들은 전원 복귀시키겠다. 검사장의 전용 차량 이거 이용하는 거 금지하겠다. 이 정도 내놨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신용만 냈다 이렇게 평가하셨네요. 네, 왜 그러냐면 특수부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특수부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특수부에 배당되어 있는 검사만 해도 39명에 달합니다. 다른 곳의 특수부는 한 5 내지 7, 8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곳도 이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 수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남북서 지검이 있는데 이 지검의 말부라고 하는데 뭐냐면 형사부의 제일 끝부를 말부라고 하는데 이 말부가 보통 특수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남부에 특히 있는 금융조사부 굉장히 무서운 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에 대한 얘기도 지금 현재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얘기를 달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된 내용만 가지고 과연 특수부를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신용만 내고 사실 특수부 인력이라든지 특수부의 규모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온전하기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만 해도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용만 했다. 근데 특수부는 말 그대로 이제 특별 수사를 해라 하는 곳인 거죠. 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이라든지 거기서 했고 또 잘했다고 칭찬도 했었고 그랬었고
특수부는 특수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싹 없애진 않고 서울엔 남겨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부 같은 경우 뭐 다 없애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없애는 게 맞겠죠. 그러나 단계별로 아마 가야 될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 싹 다 없애자 그건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없애기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여러 예,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습은 뭐 검찰은 수사를 통제하고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게 이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은 좀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정리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민주당도 아니다. 네네네. 한 번에 싹 다는 아니다. 그럼 이번에 3개 남겨두는 정도면 근데 그래도 미흡하다고 제가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예. 특수부 기능을 하는 부처도 있고 예.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런 부분은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을 한 거죠. 예. 그러면 특수부라는 이름으로는 다 없애도 다른 곳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특수부를 없애면 당장 그 특수부가 담당해야 될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큰 권력이라고 네, 그러죠. 근데- 이런 걸 대상으로 한 근데 지금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부라는 이름을 안 걸고도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 그런 건 나눠주면 된다? 네,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서 예, 예.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그 합의서를 보면 뭐라고 네. 돼 있냐면 이 합의된 내용이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합의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자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줄이려고 하는 검찰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줄이는 만큼은 상대적으로 경찰 쪽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뭐 특수 영역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이 자꾸 수사 못한다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특수수사의 경험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하, 그럼 일단은 예. 특수부 없애도 싹 없애도 특히 서울에 있는 거 없애도 다른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없애는 결단을 좀 보여줘라. 이런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한다면은 좀 제대로 규모를 좀 줄여달라.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가 예, 다 없애는 예.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없애도 특수부를 없애도 다른 데 역할이 있으니 없애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좀 들려서요. 그러니까 제 정확한 이야기는 예. 특수부 축소다라고 해서 7개 있던 부서를 4개 부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세 그러면 개로. 많은 분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고 예, 예. 더 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했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예, 그 다음에 특수부의 이름은 달고 있지 않지만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는 구상도 거고요.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지 뭐 한 싹 번에 싹 없애라. 없애라 이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로 가되 뭐 단계를 밟아가지만 그 구체적인 다른 대안과 함께 내놔라. 네, 그래서 언급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지난 1월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축소하되 지금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하도록 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패스트트랙의 그 검찰청법 개정안 올릴 때도 금태섭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부 폐지가 핵심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특수수사의 전문성과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특수부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패스트트랙에 법안 올렸고 요때 상황하고는 좀 입장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어떤가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한 3번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이상적인 예. 모습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기관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대상을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직접 수사하다 보면. 예, 그런 게 없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기관이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기소를 하게 되죠. 남용할 수 있다. 예. 아니, 남용이라기보다 사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예. 오히려 기소를 담당한 쪽은 수사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나라의 어떤
방향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검찰이 들고 있는 수사 기능을 살펴보면은 뭐 형사부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사부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받아서 수사하는 2차적 수사를 많이 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특수부라고 하는 것들 또는 특수부란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예. 기획과 인지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의 다수 부서는 정말 수사기관으로서의 특성만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 축소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상적인 모델로 가기 전까지 당연히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도 특수수사의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고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안도 처음은 이렇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개정의 여지가 있었던 당연히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 다른 발언들도 찾아보시면 이상적인 모델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 현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조정하고 검찰이 잘하는 특수 영역도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감안한 그런 발언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뭐 이제 지금 검찰이 내놓은 건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보충 설명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이 좀 그리고 있는 개혁의 방안이 특위에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아까 뭐 그러니까 설명 제가 지금 겹친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있겠습니다만. 특수수사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발표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게 특수수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검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외부로 파견한 검사들을 복귀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파견 검사. 네, 파견 검사를 줄이겠다,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외부 파견도 문제지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 파견입니다. 내부 파견. 내부 파견은 뭐냐면 중앙지검이라든지 몇몇 지검에서 다른 지검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저쪽 집 아래쪽에 있는 그 검찰청에 있는 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받아서 쓰고 있어요. 아, 부족할 때 예. 충원 형식으로. 예. 대략 한 60여 명 됩니다. 그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가뜩이나 검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이 뭔가 기획수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다 파견 이런 식으로 받아온 검사들이 거의 70명 가까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검찰청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군요. 안 그래도 검사가 부족한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파견돼 중앙지검 형식으로 이제 모든 일이 돌아가다 보면은 예. 뭐 인사에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외부 파견뿐만 아니라 내부 파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많이 또 강하게 요구하시는 게 검찰이 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압도하는, 즉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하도록 문민이 이제 검찰을 통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법무부를 지금까지 압도해 왔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진행시켜서 검찰이 좀 통제받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인사권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통제해라라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그 외에 어떤 수단이 가능할까요? 감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인사도 예.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검찰총장의 그 영향이 굉장히 셌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찰이 있지만 법무부 감찰은 2차적 감찰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래서 1차적 감찰은 검찰청 내부에서 스스로 하게 하죠. 되는데 예. 잘 안 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좀 들어가서 한다거나 이런 거 구상하시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예. 방향은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특위 위원장 맡고 계세요. 박주민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뭐 고소한될 거다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언제로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비공개 소환으로 가닥은 잡은 겁니까? 그거는 확실합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공식이 예. 아니고 뭐 비공개 소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멘트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를 결정하는 주체는 수사팀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에 보도됐던 것은 공개 소환이 결정된 것처럼 했던 거에서는 그랬었죠. 조금 물러선 것 같은데 예, 예. 비공개 소환으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아니 왜 정경심 교수만 특혜를 주느냐, 공개 소환하고 뭐 포토라인도 지나가게끔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뭐 대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사팀이 판단을 할 문제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뭐 하는 게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남사스러운데요, 저는. 아, 남사세 그 무슨 의미세요?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일로 최근에 수사받을 때도 대부분 비공개 소환이었고 심지어는 소환도 안 되고 서면 조사로 그친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 일일이 뭐 그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아침부터 좀 그런데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 하시면 좀 거울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직 30초 남았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는 또 한국당도 주최하고 보수단체 여러 곳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회도 그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 시즌이고 예.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예.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마치 서초동에 있는 집회에 대당되는 집회로 자꾸 생각해요.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이고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회인데 마치 시민들과 정당이 싸우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주민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